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30번부터 33번 문제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쪽부터 12쪽이고요. 그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에는 허전의 고공과 가사고요. 나에는 이제 부, 한문으로서는 글의 양식, 뭐 고전 수필 정도로 보면 좋겠죠. 그 두 작품 이규보의 방선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분석하고요. 작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와나의 공통점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를 찾아보며 분석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보기 아주 좋죠. 이 작품을 분석하는데 힌트를 주는 보기다. 임진왜란 직후 허전이 쓴 고공가는, 임진왜란 직후라는 거예요. 국사를 한 집안일에 비유하여 외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당파 싸움만 일삼는 무능하고 부패한 당시 신하들의 각성을 촉구한 작품이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고공이라는 게 머슴이라 그랬죠? 아, 머슴. 그러니까 즉 벼슬아치들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작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분석한 도움이 됐죠. 32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작품의 어떤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자, 가와 나의 화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기는 사실 작품과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작품, 그러니까 서술자의 어떤 관점을 갖고 이 보기를 봤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소리니까요. 이거 작품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보도록 하죠. 허전의 고공과, 고공은 머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집의 옷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고공, 뭐 머슴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조정의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기별, 이것은 우리나라의 뭐다? 역사로 비유를 하고 있죠.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처음에 한 어버이, 여기서 처음에 한 어버이를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을 건국한 누가 됩니까? 태조 이성계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한 어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이제 나라를 세우려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큰 집을 지어냈다. 나라를 뭐 했다? 세웠다, 이 소리죠. 쌀의 보습 쟁기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이제 나라를 이제 열심히 세운 거죠. 올벼놓은 텃밭이 여들에 갈 정도이다. 여들에 갈 정도이다. 어우, 텃밭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여들에 갈 정도로 큰 밭이다. 8일 갈 정도로 큰 땅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여들에라는 것은 조선 팔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땅이 됐다, 이 소리예요. 열심히 살았더니. 자손이 계승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금검터라. 고공도 금검터라. 그러니까 예전의 머슴의 모습이죠. 예전 머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이제 요즘의 벼슬아치들을 말하는 거죠. 생각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구주나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얽혀들어 흘깃흘깃 하는가 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뭡니까? 밥사발 갖고 싸우고 동옷 갖다 싸우죠. 동옷은 남자가 입는 뭡니까? 저고리. 즉 이 벼슬자리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권, 이익이 되는 일, 그리고 벼슬자리를 두고 다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뭐를 비판하고 있냐?
당파 싸움 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지금 뭐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상황인데 같으면 내 살림살이가 줄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 탕진하니. 여기서 화강도 아까 보기에 나와 있었죠? 뭡니까? 임진왜란때 쳐들어온 외적입니다. 임진왜란때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가산을 탕진했어. 집은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살림살이를 어떻게 일으키려는가.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그러니까 머슴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맨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니들 문제야. 이렇게 지금 각성하고 있고 각성을 촉구하며 비판하고 있는 허전의 고공과 일부를 좀 배웠는데요. 자, 이제 나의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방선부. 여기 제목에 보시면 방선이 매미를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놓을 방자니까 매미를 놓아주다. 매미를 놓아주는 글에 대해서 매미를 놓아주는 일에 대해 쓴 글이다. 부라는 것은 한문으로 된 글의 양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활한 놈. 거미는 족속도 번자하다. 번식이 성하다. 지금 거미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활한 놈이라고 거미를 수식하고 있는데 거미에 대한 관점입니다. 누구? 서술자예요. 교활한 놈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서술자가 거미를 바라보는 건 마이너스예요. 누가 저에게 준 기교인가 망사로 둥근 배를 살찌운다. 한 마리 매미 있어 그물에 걸리니 그 소리가 너무 슬펐다. 매미가 걸렸어요. 내 차마 못 들어 풀어 날려 보냈다. 곁에 섰던 사람이 힐나나요 말했다. 곁에 섰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규보의 글 이런 고전 뭐 설이라든가 부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힐난하며 말했다. 이들은 똑같이 작은 벌레다.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그런데 거미가 그대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으며 매미는 또 그대에게 무슨 이익을 더했는가? 매미가 살면 거미는 죽는다. 한쪽은 그대를 덕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한쪽은 반드시 원통해할지니 누가 그대를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매미를 풀어주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의 관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 근데 왜 매미를 풀어줬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이맛살을 찌푸리고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 잠깐 뒤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로써 그가 의심하는 바를 풀어주었다. 거미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매미는 자질이 청백하다. 이 두 개를 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죠. 이 밑줄 쳐져 있는 니은, 니은이죠. 니은 밑줄 쳐져 있는 니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게 바로 서술자의 대답이에요. 거미는 탐욕스럽지만 매미는 청백하잖아. 그래서 풀어줬어. 배부름을 꾀하는 거미의 뜻은 끝이 없지만 거미의 뜻 이게 뭡니까? 탐욕이죠. 탐욕이 되는 거예요. 이슬이나 먹는 매미의 창자에 달리 무슨 꾀할 일이 있겠는가? 탐으로써 청렴을 핍박하니 내 정으로는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정, 그러니까 나도 청렴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청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미는 어찌하여 그토록 가는 시를 토해내는가? 비록 이루라도 고사를 인용하고 있죠. 옛날 중국에 아주 눈 밝은 사람 몇백 리에 있는 것도 봤다라는 거, 몇백 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잘 봤다라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 아둔한 매미가 어찌 능히 살필 수 있겠는가? 날아 지나려다가 갑자기 걸리니 날개를 퍼덕일수록 더욱 얽힐 뿐이다. 저 번잡한 파리 때 어지러이 날아 썩은 내 비린내에 쫓다가 경망스러운 나비 때 꽃을 탐하여 바람 따라 쉼없이 오르내리다가 비록 그물에 걸려 환을 만난다 한들 누구를 탓하겠는가?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파리 때, 나비 때 결국 다 뭐로 보는 건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다 탐욕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본래 그 재앙이 그들을 구하는 바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매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홀로 남과 더불어 쫓은 게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환난을 만나 얽힌 바 되었는가. 그래 내 그 전박을 풀어주며 한마디 당부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전박 얽혀서 묶인 그 그물에서 풀어서 한마디 당부를 했던 것이다. 너는 기억 이제 이 주물을 떠나 교림 숲속을 향해 종이 가거라. 맑고 그윽한 좋은 그늘을 택하여 살되 자주 옮기지 말아라. 그러나 거미가 또 엿볼 것이니 오래 머무르지도 말아라. 사마귀가 내 뒤에서 노릴지도 모른다. 사마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거미도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거칠을 신중히 하여라. 그런 뒤에야 잘못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서술자의 충고입니다. 서술자가 어떤 충고를 하는 겁니까? 결국 깨끗한 곳에서 탐욕을 뭐해라? 멀리하라. 탐욕을 멀리하라 라는 게 이 글쓴이의 충고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가나의 공통점 1번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에도 고공들이 듣고 있고요. 나에도 곁에 있던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연과 인간 사이 대비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담담한 어조를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아니고요. 계절적 배경 없고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 인격을 부여했다. 없습니다.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거 이것은 나만 있죠. 나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0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1번으로 답지로 가죠. 큰 집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새로 건국한 조선을 의미한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이게 맞고요. 근검은 옛 고공들이 지냈던 덕목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 맞지요? 마음을 다투는 듯 요사이 고공들의 다툼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의미하는 것. 맞고요. 4번 화강도는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진 원인으로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외적을 의미한다. 이거 맞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5번 김과 이가 고공들은 집안 살림살이를 일으켜야 할 존재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새로운 인재를 의미하겠군? 아니죠. 당파 싸움에 빠져있는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재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부터 보도록 할까요? 기억. 한 마리 매미 있어 그물에 걸린 그 소리가 너무 슬펐다. 매미의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이 말이 틀렸죠.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니은을 보도록 하죠. 니은 거미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매미는 자질이 청백하다. 두 대상의 속성을 대조 맞죠? 차이점. 곱고 깨끗한 삶을 지향한 나의 태도. 나 역시도 그 매미의 청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태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디귿 비록 이루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고사 속의 인물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삶에 대한 나의 의지. 적극적인 삶. 이루라는 이 눈이 좋아서 나온 인물이죠. 적극적인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리얼 비록 그물에 걸려 환을 만난 한들 누구를 탓하겠는가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서류적 표현을 활용하는 이건 맞아요. 대상과의 합의를 추구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5번 니음입니다. 맑고 그윽한 좋은 그늘을 택하여 살되 자주 옮기지 말아라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학문 수양에 대한 뜻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청백한 삶에 대한 추구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3번 자, 보기를 읽어보죠. 화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초나라 중신인 구라는 진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초나라 왕을 유인하여 감금하자 자신의 왕을 구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구라는 이익에 눈먼 초나라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후 초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번 가의 화자는 신하들이 이익을 추구한 결과 나라가 쇠락한 것에 주목하겠군. 맞지요? 고공들의 어떤 부패한 모습이고 당파 싸움하는 모습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
2번 가해화자는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구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군.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론의 모습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자, 3번 나의 화자는 덕과 지혜를 갖춘 신하를 알아보지 못한 초나라 왕을 비판하고 초나라 왕 나왔죠. 초나라 왕도 위기에 그 탐욕스러운 인물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인물로서 비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초나라 왕은. 비판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인물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입니다. 4번 나의 화자는 탐욕스러운 존재에 의해 벼슬에서 물러난 구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겠군. 그렇죠. 구론은 뭡니까? 청백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나의 화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대상을 공격하는 진나라의 행위를 뭡니까? 탐욕스러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탐욕스러움이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0번부터 34번까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